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켓이 엠페사로 파이코인을 결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창구가 텅 비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파이네트워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또 하나의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결제 생태계에 직접 파고드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개의 올램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벤사, 올램프머니, 그리고 트랜스파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통로가 아니라 파이코인이 생활 속 결제 환경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관문입니다. 벤사는 유럽과 북미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램프머니는 동남아와 신흥국 시장에서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트랜스파이는 AI 기반 결제 라우팅이라는 독특한 기술로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세 기업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엄격한 규제 준수 능력, 수십 개국 이상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그리고 계속 진화하는 결제 기술입니다. 이제 파이는 언젠가 쓸 수 있을지 모르는 암호화폐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쓰일 수 있는 화폐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면 잠재력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가입자는 이미 6천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약 2천만 명이 KYC 인증을 마쳤습니다. 즉, 최소 2천만 명이 실질적으로 결제와 전송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벤사가 보여준 사례는 상징적입니다. 2025년 4월 벤사라는 단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만 무려 3천만 개가 넘는 파이코인이 한꺼번에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치는 달러로 환산하면 약 1900만 달러에 달했죠. 그 결과 단기 거래량이 폭발했고 파이코인 가격은 단 7일 만에 7% 이상 반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기적 수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규제 승인을 거친 올램프 채널을 통해 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시장에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기에 다른 올램프들이 합류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램프머니는 필리핀의 지켓이, 인도의 페이팀, 브라질의 픽스 같은 현지화된 결제 수단을 연결하고 트랜스파이는 케냐의 엠페사를 비롯한 아프리카 결제망까지 이어줍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소외됐던 신흥시장 사용자들까지 파이코인 구매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른 암호화폐 사례를 보면 새로운 올램프 채널이 열렸을 때 단기 거래량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이가 이미 거대한 사용자 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변화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입니다. 벤사는 유럽과 북미 같은 제도권 금융권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즉, 제도권 자금이 파이코인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거죠. 반대로 신흥국, 특화 올램프들이 추가되면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던 현지 사용자들의 수요가 한꺼번에 파이코인으로 흘러들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켓이 송금 사용자가 단 2번의 클릭만으로 파이를 살 수 있고 케냐에서는 엠페사 사용자들이 곧바로 파이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일상 속 결제가 현지 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결과적으로 파이는 기존 암호화폐들이 겪었던 거래소 중심 투기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생활 속 화폐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파이는 단순히 사용자 풀을 넓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전통 금융과 직접 경쟁하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파이는 단순한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거래소 안에서만 돌고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못한 채 투기적 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다릅니다. 올램프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결제망과 연결되는 순간 파이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파이가 사실상 은행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전의 포인트입니다. 파이는 굳이 전통 금융을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금융 공백 지역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것만으로 이미 대체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 파이의 가치는 거래소 호가창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순간 시장도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벤사를 통해 파이코인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가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올램프 결제망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다면 파이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매일 쓰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의 태도도 변합니다. 언젠가 오를지 모른다는 기대에서 오늘 쓰면 편리하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심리적 변화는 단순히 거래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파이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장기적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특히 금융소외 지역 사용자에게는 파이가 첫 번째 글로벌 화폐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이는 비트코인보다 더 실질적이고 달러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심리 변화가 파이코인의 글로벌 확산 속도를 얼마나 가속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확산의 속도는 단순히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지캐시를 통해 파이 송금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민이 많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동시에 수요가 발생합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와 교민 사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망의 중심이 되어 양방향 거래를 촉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케냐에서 엠페사를 통해 파이가 실제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건 단순한 지역적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 송금 시장 전체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송금 서비스는 평균 6%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느린 처리 속도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수수료가 0.01 파이, 처리 속도는 단 몇 초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교가 계속 누적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리하고 저렴한 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제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송금 인프라 자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습관처럼 쓰이기 시작한 화폐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사용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코인인데 변동성이 심하지 않나? 규제에 막히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토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결국 떨어지지 않겠어? 이런 회의론은 늘 반복됩니다. 그러나 답은 분명합니다. 변동성은 실사용 결제 수요가 늘어날수록 줄어듭니다. 규제는 이미 KYB를 통과한 주요 올램프 기업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토큰 공급 확대 역시 네트워크 확장이 더 빠르다면 수요가 공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회의론은 투자 관점에서만 파이를 본 겁니다. 하지만 파이는 이미 실사용 관점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파이는 단순한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실제 화폐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파이는 정말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은행과 카드사, 송금 서비스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지배해왔습니다. 이 영역의 균열을 내려면 단순한 기술 혁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술적 진보에 집중했지만 파이는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접근성과 실사용성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파이 지갑을 가진 사용자는 이미 6천만 명을 넘습니다. 그중 수천만 명이 KYC 인증을 마쳐 하나의 금융 인프라와 맞먹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올램프 파트너들은 사실상 은행 창구 역할을 합니다. 법정화폐가 파이로 들어왔다가 다시 현지 화폐로 바뀌어 나가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죠. 이 순간 파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직접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계점은 항상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징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징후는 실사용 비율입니다. 파이코인이 단순히 거래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와 송금, 쇼핑에 쓰이는 비중이 늘어난다면 시장은 파이를 화폐로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징후는 올램프 채널의 확장 속도입니다. 지금은 벤사 하나가 주도하지만 여기에 신흥국 올램프들이 더해지고 나아가 문페이나 알케미페이 같은 글로벌 업체까지 합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갑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올램프 옵션이 단 2개에서 6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신규 사용자의 진입 장벽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세 번째 징후는 가격의 안정성입니다. 투기적 급등락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과 완만한 조정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파이를 더 이상 실험적 자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화폐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직감하게 될 겁니다. 아, 이제 파이는 정말로 다른 차원에 도달했구나 하고 말이죠.